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호주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들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 연락 와가지고 호주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1차, 2차 이거 시험을 통과해야지 아마도 그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호주는 의외로 진짜 간단합니다. 예,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 실무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프에서 풀타임으로 해서 프로퍼티 서비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듣고 나면은 호주에서는 이제 부동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쩌다가 호주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고 하는 타지에 와가지고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이게 뭐 어떡하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호주에 처음에 학생 비자로 왔어요. 다른 분들처럼 학생 비자로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일도 많이 하고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학생 비자로 처음에 들었던 과정이 홀티컬처라고 해서 원예학과, 뭐 한국에서는 조경학과,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꽃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건축학과죠. 그 학과를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학생 비자로서 뭐 공부, 일 두 가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진짜 망가진 거예요. 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생 비자 하면 38시간에 풀타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은 20시간밖에 못 하죠. 예. 근데 이 일주일에 58시간을 뭔가를 이제 쓰고 그 이외에 또 학교 과제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과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제 실제로 뭐 응급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 여하튼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년 동안 이제 호티컬처를 했는데 뭐 등록금 마련하는 부분도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영어가 좀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영어 실력 때문에 좀 쉬어 가려고 테이프에서 이제 비즈니스 학과를 1년을 들었어요. 그 1년 중에서 이제 한 학기를 듣고 나니까 딱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울티모 쪽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나이가 너무 어린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는 진짜 배울 게 너무 없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그냥 출석 체크하러 오는 거예요. 과제 뭐 이런 거 비즈니스적인 걸 전 배우고 싶어 했는데 그걸 배울 수가 없었고요. 그 학생들이 이렇다 보니까 선생들에 대한 그 퀄리티도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 친구하고 이제 멜번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여행 가면 이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행 갔다가 문득 이제 내 나이가 30인데 이거 과연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뭔가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해야겠고 영어로 이제 좀 전문적인 걸 좀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학생으로 살다 보면은 학생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그렇죠. 그 렌트하다 보면은 부동산 눈치 많이 보죠. 그리고 그 횡포에 당하기가 일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휘둘리기도 싫었고 공부도 해보자 해가지고 부동산 학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과정을 2달째인가 들었는데 같이 이제 공부하던 저 반에 호주 아저씨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부동산에서 일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이 과정이 일반인들한테
부동산 법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따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였거든요. 예. 서두가 좀 길었고요. 자, 그러면은 호주에서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센스입니다. 자격증이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센스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설티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부동산에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라이센스는 설티 그 위에 있는 그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 그리고 그 과정 또한 이렇게 라이센스가 좀 더 길어요. 과목도 많고. 예. 그래서 제가 테이프에서 6개월 풀타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호주에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건 진짜 한국에 비하면은 정부에서 그냥 막 뿌리는 수준이거든요. 그 참여만 하면 주는 정도예요. 운전면허증처럼. 그리고 그 과정은 페이스 투 페이스하고 온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는 수업을 들으러 교실로 가는 거고, 온라인은 뭐 다들 아시겠죠?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는 그 테이프과 같은 이제 학교 가는 거, 그리고 사설업체에서 그 수업을 듣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듣고 과목을 이수를 하고 뭐 시험 통과하면은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부동산 라이센스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서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 읽고 문제 풀고 하면은 다 돼요. 예. 그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과정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했을 때는 6개월 과정이고, 파트타임은 아마 1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뭐 랜드윅도 있고 울티모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코가라 그쪽에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업체는 여러 군데 많아요. 예. 그 사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센스 하시면은 보통 한 일주일, 그리고 서티는 하루 이틀면은 뭐 그 수업 완료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주일 혹은 2주일,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걸려서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짧게 끝내는 과정을 하지 왜 라이센스처럼 더 긴 과정을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라이센스를 소유하게 되면은 부동산 회사 그 복덕방을 그냥 오픈할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티를 이제 취득하시면은 라이센스를 소유한 회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티로는 회사를 오픈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한테 어떤 걸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드리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거기다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그걸 물어보시면은, 라이센스 과정은 다소 이제 길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돼요. 그 공부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시험도 파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은 그 서티라는 거를 먼저 취득을 하고요.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내 적성에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적성에 맞다라고 하면은 라이센스 과정을 같이 병행하면 되겠죠, 일하고. 예.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테이프에서 공부하는 것과 단기 속성의 과정을 듣는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기 속성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속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박 거들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파다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꼼꼼하게 배워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법도 배워야 되고 어카운팅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법도 배워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도 되게 많고, 그 과목 들을 때마다 개념 배우고 나면 시험도 치고요. 그리고 한국 뭐 말로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 다 파스해야지만이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테이프와 같이 장기 과정을 듣는다고 해서 졸업 후에 취업이 바로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동산은 경험이에요. 경험. 테이프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단기 속성 들으신 분들보다는
더 많이 이제 알기는 하죠. 근데 그게 실무로 투입되기에는 그냥 너무 부족해요. 예. 그 다른 그 직업들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관련 전공 계통에서 바로 일하기는 힘들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도. 그래서 타입에서 뭐 라이센스든 아니면 이제 사설업체 통해 가지고 라인으로 라이센스를 따든 뭐 서티를 따든지 간에 취업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 일만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현장에서 경험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옮겨가서 취업해도 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부동산 하면 돈 많이 번다라고 다들 아시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전부 다 경력이 좌지우지예요. 당연히 경력이 많다라고 하면은 뭔가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력이 낮으면은 뭐 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써져요. 왜냐면은 라이센스 취득을 했다고 해도 바로 현장에서 투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시간을 두고 이 직원을 단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이 트레이닝 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려요. 예. 그 이제 그 실무 배우는데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뭐 해나가기까지는 한 1년 정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은 선택하실 수 있는 진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하죠. 예, 요거는 부동산 임대 관련된 걸 관리하는 직종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세일즈라고 해서 이건 집 판매하는 겁니다. 예, 이 둘이 하는 일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해보셔야 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일즈가 돈은 더 벌겠죠. 근데 이제 각기 장단점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프로퍼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샐러리를 보통 받고 일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뭐 대다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인센티브가 있기는 해요. 뭐 사람 이제 세입자 구할 때 그때 조금씩 이제 인센티브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판매죠, 판매. 예. 그러니까 집을 판매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돈 받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부동산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한 42,000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퍼티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불 정도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세일즈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조금 틀립니다. 그 중국계나 한국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커미션 베이스로 가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그냥 너 많이 팔면은 파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지 회사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데는 크레딧 데빗이라고 해가지고 1년간의 연봉을 측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6만 불이라고 측정을 하고 달달이 이제 뭐 이제 1,000 얼마씩 넣어주죠. 그러니까 1년 다 받아가고 나서 1년 딱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자, 1년 동안 내가 7만 불치의 세일즈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10,000불 더 번 거죠. 그래서 10,000불 더 챙겨줘요. 근데 5만 불치 팔았다고 해요. 그럼 10,000불이 모자라죠? 그 돈을 뺐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뭐 잘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됩니다. 예. 판매 실적이 좋다라면은 부동산 세일즈는 진짜 큰 돈을 버는 직업 중에 하나기는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항상 멋진 이제 수트 같은 정장 입고 다니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이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에 두 파트는 일하는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거쳐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매니저라는 그 직종을 한번 거쳐보고 그 다음에 세일즈 해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가끔 세일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렌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에이전트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렌트 시세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 매니저로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렌트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되게 큰 무기인 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인종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해 있는 이제 뭐 퍼실리티라든지 학군 이런 것도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무기가 될 겁니다. 나중에는 특히나 이제 뭐 집 사는 사람들 설득할 때 그때 큰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띠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경력들이. 세일즈 할 때 손님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걸 손님한테 이야기해 주면은
정말 좋아해요. 예.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손님들 되게 막 관리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손님분들 뭐 생일날 막 케이크 보내주고 뭐 꽃 보내주고 한국에서 그러죠. 여기도 뭐 똑같아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소통도 하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일즈 기술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뭐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설득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뭐 주머니에 있는 1, 2불짜리 파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득시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연마를 하고 공부도 엄청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역조사, 지역 공부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정말 진짜 빨라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공부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잘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 한 10만 불은 그냥 뭐 깔고 들어가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호주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공인중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 매니저, 그 다음에 프로퍼티 세일즈가, 부동산 세일즈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황대근 소장이었습니다.